이종화 씨가 관절염 관리를 하며 가장 궁금했던 것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관절을 이렇게 안 좋으면 이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운동을 또 많이 하면은 많이 하고 와도 또 몸에 무릎이 이렇게 아프거나 아니면은 발목이 아파서 아 내가 너무 무리했나? 무리해서 또 혹시 안 좋아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고민이 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이 관절을 아껴가면서 써야 되는지 그런 것 조언도 또 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근육뿐 아니라 많은 관절염 환자들이 공감하며 궁금해할 이 난제. 관절염 환자들은 운동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실 일반 환자분들도 역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관절을 너무 많이 쓰면 빨리 닳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속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관절은 너무 사용하지 않으면 더 약해집니다. 관절을 쓸수록 빨리 닳는 게 아니다? 제가 평소에 환자분들한테 강조하고 또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이제 움직여야 또 활력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근육량도 활동이 있어야만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 안 움직이면은 근육은 빠져서 이제 근력은 떨어지고 또 많이 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체중이 늘어요. 또 체중이 늘면은 이제 뭐 아픈 다리에 하중이 더 많이 가해지니까 더 아픕니다 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체중이 0.5kg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불쌍한 무릎 관절은 무려 2kg이 넘는 이제 하중을 받게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동이 필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관절이 닳는다는 것은 잘못된 속설일 뿐.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운동은 필수라는 것. SOS 관절염 언택트 진단. 관절염 환자에게도 운동은 꼭 필요하다. 그럼 뭐 무작정 뭐 운동을 하면 되느냐? 아, 그거는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숨이 찰 정도, 적당히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게 제일 좋은데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하시고 쉬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운동을 하고 싶다면은 비슷한 종류의 유산소 운동이지만 관절에 무리는 덜한, 그러니까 체중이 덜 실리는 실내 자전거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관절에 자극이 덜 가는 실내 자전거 운동을 통해 허벅지 근육이 발달하며 무릎에 전해지는 무게를 분산해주기 때문에 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강도가 약하면 운동이 되질 않거든요. 근력으로 이어지질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실내 자전거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 무겁다 싶을 정도로 설정을 해서 20분에서 한 40분 정도 보통 권장하는데요. 그 정도 했을 때 어느 정도 숨이 좀 차고 땀이 좀 날 정도로 운동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내가 걷겠다. 좀 빨리 걷겠다. 뭐 이런 정도의 유산소 운동만 하셔도 이게 면역 시스템을 자극을 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세포 반응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해주면 운동을 안 하시는 생각이 생기더라도 이게 지속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고 면역 시스템을 개선해줘 관절 건강에 필수인 운동. 많은 사람들은 걷기와 실내 자전거 운동 외에도 이 운동을 실천하고 있었는데, 뒤로 걷는 게 관절에 좋다고 그래서 가끔 걷는데 뒤로 걸으면 안 쓰는 근육을 써가지고 좋다면서요.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뒤로 걷기를 많이 해요.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해 관절 건강은 물론 신체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뒤로 걷기 운동. 정말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스포츠 과학적인 장비들을 통해서 움직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이 움직이는 부분과 신체 전반에 마커를 부착해주고 평소와 같이 앞으로 걸을 때와 뒤로 걸을 때 지팡이와 같은 보조 장비를 사용해서 걸을 때를 비교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해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소에 자주 하는 자세들이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얼마나 안 좋지 실제로 이렇게 수치로 그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네요. 아, 과연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결과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 무릎에 전해지는 압력이 가장 적었고 앞으로 걸을 때보다 뒤로 걸을 때
훨씬 더 큰 압력이 가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절염 환자들이 많이 하는 뒤로 걷기 운동이 오히려 무릎 관절에 부담을 가하고 있던 상황.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앞으로 걷기에 적합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거부하고 나는 뒤로 걷겠다. 그래서 이제 뒤로 걷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일단은 속도가 이제 통제가 안 되죠. 속도에 문제가 생기고 시야 확보가 이제 어려웠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뒤로 걸을 때는 다치기 쉬워요. 위험 요소가 크게 이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 결국은 무릎이 이제 더 큰 부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릎 관절의 강한 압력은 물론 낙상이나 골절상의 위험까지 있기에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뒤로 걷기 운동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관절염 환자도 무리 없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법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관절 리모델링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서동석 정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초간단 관절 리모델링 운동법. 네, 엄청 간단합니다.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다리를 곧게 펴고 무릎에 일시적으로 힘을 줬다 뺐다 하는 동작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동작의 기본 원리는 뭐 근육량을 엄청나게 늘린다기보다는 근육을 늘려주는 그 근육의 이완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줬다 뺐다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의 탄력과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주고 혈액순환도 좀 더 개선시켜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관절염이 심한 이들이라도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초간단 관절 리모델링 운동법. 바닥에 앉아 다리를 곧게 뻗고 무릎 아래에 돌돌만 수건을 넣어준 후 발끝을 위아래로 반복해서 움직여주며 무릎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한다. 특히 관절염이 오래돼 관절이 굳는 것을 막기 위해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관절마다 10초 이상 힘을 줬다 빼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좋다.